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김서영 아나운서가 커피 쿠폰을 한 잔 쏠 예정이니까 몇 년인지 정확히 맞추시는 분에게 주식원정대.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원정대 김서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푸른 바다만큼이나 속 시원하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죠. 바로 조선업 그리고 해운업 관련주 뽑아봤습니다. 요즘 조선업과 해운업 관련주가 눈부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2분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물동량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선박 발주가 회복되면서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박 발주가 향후 10년간 더욱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한국 해운업계 역시 물동량 증가와 해상운임 폭등으로 초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연이은 상승세로 훨훨 날고 있는 해운업, 조선업 관련주, 저희가 또 놓칠 순 없겠죠? 그래서 조선업, 해운업 관련주 5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만나보고 올게요. 첫 번째, HMM. HMM은 한국해운사입니다. HMM은 세계 해운업계에서도 눈부신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MM은 지난해 영업이익 9,80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위가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부터 12위 크기의 선박 모두 HMM의 소속이었습니다. HMM 하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달에만 컨테이너선 2척을 인수하고 상반기에는 초대형 선 20척이나 인수한다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성중공업. 한국 조선업의 대장주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 HMM이 가지고 있는 세계 1위부터 12위 크기의 선박 중 무려 5척이나 삼성중공업이 건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세계 1위 크기 선박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뀐 1위 선박마저도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23,992 TEU 규모의 컨테이너선 에버 에이스호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인데요. 꾸준히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삼성중공업이 그 저력을 한 번 더 보여준 셈이죠. 벌써 세 번째,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월 미얀마 해양 플랜트를 수주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8,500억 원 규모의 브라질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또 다른 강점은 친환경 규제에 발맞춰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4년까지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수소 운반선과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빠르면 2027년까지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HSB 엔진. HSB 엔진은 선박 엔진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글로벌 2위에 자리하고 있죠. 선박용 엔진 글로벌 메이커인 HSB 엔진은 지난 4월 일본 엔진 메이커 업체와 저온 탈질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엔진은 선박 배기가스 질소 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자재인데요. 한국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이슈와 맞물려서 저희가 한 번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두산중공업. 한미 원정동맹으로 두산중공업의 해외 수주도 유리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원전 SMR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이미 2019년부터 미국 원전기업 뉴스케일이 주도하는 SMR 개발에 합류해왔고 이 회사에 무려 520억 원대 지분도 투자한 상태입니다. 한미 원정동맹에서 한국이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SMR의 핵심 기기 제작을 두산중공업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선업, 해운업 관련주 5가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제 차영주 소장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보러 가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HMM. 예. 요즘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고공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HMM 왜 올라갈까요? HMM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세계 1위부터 12위까지 선박이 모두 다 HMM 소속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해상 운임도 폭등했고 뭐 코로나19로 좀 침체됐던 그런 선박 발주도 다시 회복이 되면서 좀 해운업계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선박 발주와 해운업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해운업은 당연히 선박 발주가 늘면 해운업이 아니죠. 선박 발주가 늘면 해운업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왜죠? 선박 발주가 늘어났다는 것은 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조선업이 좋아지는 거지 해운업과는 상관없잖아요.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해운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배가 부족해요. 배가 왜 부족하냐? 지금 물동량이 코로나19 이후에 확 늘었어요. 맞아요.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물동량이 늘었는데 미국에 가면 배가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대요. 물건을 못 내려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없어서 이런 뉴스가 중요할까요? 선박 발주량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수출 지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까요? 저는 정말 막 무슨 그 관련 종목의 이슈 막 이런 것만 찾아본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을 공부하게 된다라면 내가 어떤 것들을 수박 겉핥기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김소영 아나운서는 해운 조선업을 담당하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2주 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딴 건 다 문 닫고 2주 동안 해운 조선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 찾아 모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해운 조선업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종목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뉴스들 HMM이 왜 오를까? 이제 유출하는 거죠. 소 쓰는 거죠. HMM 물동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수출이 몇 프로 늘어났죠? 이런 수치.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글로벌 수출량이 그리고 글로벌 물동량이 몇 프로 늘어났다. 요즘 구글 검색하시면 뭐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에 수에즈 운하 사태가 났었을 때 그때 지도를 보면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수에즈 운하 앞에 배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거기보다 중국 앞바다와 미국 앞바다에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떠 있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가? 지금 하역과 선적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이게 단순하게 물동량이 늘어난다.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소영 아나운서는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없죠. 그럼 종목을 볼 때 뭐 눈에 그냥 정말 띄는 그런 작은 이슈들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읽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운업종은 단순해요. 이렇게 물동량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자 김소영 아나운서도 잘못한 게 그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것들만 본다. 너무 잘 나가는 것만 본다. 이래선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꼭지에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페노션이라는 회사와 HMM이라는 회사는 극단일 수 있어요. 페노션은 벌크라는 것이고 HMM은 컨테이너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벌크선이랑 컨테이너선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른 선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데 뭐가 다르죠? 컨테이너는 우리가 얘기하는 컨테이너, 박스형 그걸 나르는 거고 벌크는 이렇게 박스화되지 않은 그냥 화물이에요. 예를 들면 철광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건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르는 게 벌크다라는 건데 우리가 페노션 지금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한때 페노션 얘기만 했어요. 너무 올라가서? 아니죠. 왜요? 이게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원자재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그러면 페노션이 먼저 움직일까요? HMM이 먼저 움직일까요? 페노션이 먼저 움직일까? 우리가 작년에는 페노션 얘기를 많이 했었고 원자재에 대한 이동, 호주에서 철광석이 중국으로 간다.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중국에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HMM이 간다. 이게 2번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로 한국 조선업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주 산업이 갖고 있는 산업이 일반적인 제조업체와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소영 아나운서가 편의점을 가서 캔커피를 사 먹으면 만들어 놓은 커피를 그냥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피 전문점을 가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커피를 시키면 만들어서 내주죠. 그렇죠. 이게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니 소비자들 사가십시오라는 건데
수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니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배라는 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네. 내막에 들어오면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을 다니는 배는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멀죠. 네.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부산과 인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연안 여객선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먼 바다를 안 건너도 되니까 특별히 기술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죠. 네. 그럼 좀 싸게 만들 수가 있죠. 네네. 이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력이 좋죠. 그렇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많은 선박 수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많은 선박 수주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가 넘쳐나고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조선업과 관련돼서 수주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조금 짚어보면 좋을지. 네. 보통 우리가 수주가 들어올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트렌드. 보통 우리가 회사라는 것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네. 1년을 이제 지나가면서 중간중간 그리고 막판에 이제 몰려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2021년 현재 주식시장에 있어서 수주, 특히 조선업의 수주는 연초부터 물량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쪽이 갑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쪽이 갑이에요. 만들어 달라는 쪽이. 그렇죠. 만들어 달라는 쪽이 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을 때는 저가 수주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일본 배도 문제고 중국 배도 문제니까 한국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한국 경쟁자가 거의 없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독점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021년 5월 현재 네. 2.5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2.5년? 왜죠? 2.5년이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네. 2.5년은 지금 배를 수주를 주면 네.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최단 기간이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만들어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김세관 아나운서가 차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네. 2.5년 뒤에 차를 가져가래요. 안 돼! 속이 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없죠. 다른 방법이 없지. 도크가 없는데 배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누가 갑이에요? 그럼 만드는 쪽이 이제 갑이 되고 만드는 쪽이 갑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쪽이 갑이 되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의 체크 포인트다. 여러분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니까 네네. 그 일주일 동안 제 얘기를 기준점으로 삼으셔서 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조선업만 내가 마스터한다. 다음에 또 할 때는 그것만 일주일 동안 마스터한다.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식들이 일취월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네. 조금 궁금했던 게 그거 있었는데요. 항상 요즘 친환경 이슈가 정말 네. 핫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2020 몇 년까지 네. 뭐 여기서도 나왔지만 뭐 암모니아선을 뭐 완성을 한다, 상용화가 된다, 몇 년까지 되더라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는 지금 종목이 막 오를까요? 아니면 그때 가서 저희가 한 번 더 뭐 살펴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제가 선정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일단 다 올라요. 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들이 올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물건을 제조 공정에서 만드는 것은 절대 다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백신과 뭐 이런 선박만 해도 완전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친환경 얘기하셨으니까 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전 먼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친환경 선박이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수주가 늘어나는 요소는 배가 부족한데 배가 부족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을 거론하셨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몇 년 이후부터는 친환경 에코 선박 아니면 유럽에 못 들어가요. 그거는 들었어요. 그럼 몇 년이죠?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까먹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김서영 아나운서가 커피 쿠폰을 한 잔 쏠 예정이니까 몇 년인지 정확히 맞추시는 분에게 김서영 아나운서의 하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무도 안 달아주실 것 같은데 약간. 아니요. 지난번 방송 보니까 김서영 아나운서가 미모의 아나운서다 뭐 이런 댓글도 본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눈이 그러시니까 뭐 투자자의 눈은 다 다양하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 소장님과 함께 조선업, 해운업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오늘 자세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